이런 스펠북스 모드 얻는 법. 좋아요. 이 모드는 curse4g에서 찾을 수 있어요. 파일로 가서 mod loaders 4g 모든 버전 선택 후 1.2.1을 고르세요. 파일 가져오기 버튼 3개를 누르세요. 원하는 소프트웨어와 버전을 선택하면 돼요. 주의 4G 선택 시 최신 버전이 필요해요. 이래선 47.40이 필요했어요. 40.3 파일용 버전은 작동하지 않았어요. 관계 탭에선 Curious API, Gracklib, Player Animator가 필요해요. 중요한 건 시작할 때 Keras 모드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Keras API도 파일 4G 모든 버전에서 1.21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모드를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아이론 스펠북스 MOD의 책은 뭐고 어떤 용도죠? 기본적으로 이 모드에서는 10권의 책이 있는데 마법 에너지인 마나를 써서 주문을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마나예요. 책마다 주문 슬롯이 8개 이상 있어서 한 번에 8개 주문을 담을 수 있죠. 보시다시피 제 인벤토리에 장착해뒀어요. 양피지를 책에 넣으려면 비문 테이블이 필요해요. 우클릭하고 책을 넣고 양피지도 넣으면 끝이에요. 각 책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커서를 올리면 보이죠. 최대 만화 8,800, 주문 슬롯 6개, 10개 등등. 이게 책들의 기능이고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좋아요. 로튼 스펠북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최대 만화가 100 늘고 주문 저항이 15% 줄며 주문 슬롯이 8개예요. 알겠죠? 개선은 마법 모루에서 할 수 있고 모든 개선은 해당 유형을 5% 증가시켜요. 불개선이면 화염 마법력이 5% 올라가요. 이해됐나요? 여기 업그레이드 오브가 있어요. 보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진 오브로 이 속성들을 개선하고 높일 수 있어요. 마나 오브는 원하면 최대 마나를 100에서 150으로 올려줘요. 이 책은 어떻게 얻나요? 이 책은 여기 보이는 구조물 지하묘지를 탐험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지하묘지나 미로에서 이런 종류의 책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더 많은 걸 찾겠지만 여기인 책이 있는 곳, 일종의 갱도예요. 책 출현은 무작위라 모든 상자에 있진 않아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책을 찾으려면 여러 지하 묘지를 둘러봐야 할 수도 있어요. 드래곤 스킨 주문서의 작동 방식과 구매 방법. 이 책은 기본적으로 2개의 주문을 읽을 수 있게 해줘요. 엔더 마법력 10% 증가와 200만화를 제공합니다. 엔드 개선 5으로 엔드 파워 5% 증가, 만화 개선으로 250만화 획득 가능해요. 이 책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드래곤 스킨과 스컬크 도시에서 찾은 루인드 부크로 제작해요.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마을 사람의 성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찾나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8% 신성력 증가, 8% 주문 시전 시간 감소, 200만화, 10개 주문 슬롯을 줍니다. 개선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지만 주로 신성한 개선의 구체로 8%에서 13%로 올릴 수 있죠. 또한 만화 구슬로 최대 만화를 250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나요? 먼저 소환사 요새를 찾아야 해요. 알겠죠? 이건 숲, 평야, 사막, 사바나 등을 탐험하며 모두가 생성한 구조물을 찾는 거예요. 이 구조물 안에서 기록된 책기라는 이름의 책을 찾아야 해요. 이해되셨나요? 이 책은 중요하게도 도서관이나 2층에 있어요. 강단에 놓인 걸 볼 수 있죠. 이 책은 연구 저널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책이에요. 이 책은 포로로 잡은 방황하는 상인과 함께 번역해야 해요. 좋아요. 연구 저널을 방황하는 상인과 교환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구조물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소환사 요새에서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생성했는지 보세요. 거의 10개나 만들었어요. 알겠죠? 이 상인을 자연스레 소환할 수 있지만 제작품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여기 3장에서 글을 찾는 거예요. 아마 10명 중 1명 정도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냥 교환하면 돼요. 연구 저널과 에메랄드 64개를 교환해요. 알겠죠? 책과 에메랄드를 주면 번역된 연구 저널을 받을 거예요. 알겠죠? 이 번역된 책으로 사제의 집이 있는 평원이나 타이가 마을로 가야 해요. 사제의 집이 이 종탑인 것 같아요. 맞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사제예요. 간단히 말해서 번역된 책을 주면 성경으로 교환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책을 얻을 수 있어요. 드루이드의 책을 어떻게 찾나요? 기본적으로 10% 자연력, 200만화 10개 주문 슬롯을 줘요. 업그레이드 하면 자연의 구슬이 있어요. 알죠? 만화 구슬은 자연 구슬과 함께 힘을 10%에서 15%로 올려줘요.
다른 한편으론 마나 오브로 250만화까지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얻냐고요? 신비한 천, 포자꽃, 꿀병, 썩은 주문서, 자수정, 발광, 주머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네크로노미콘 책의 작동 방식과 획득 방법. 이 책은 기본적으로 200만화를 주며 블러드 슬래시 오와 같은 주문이 이미 새겨져 있어요. 중요한 건 주문을 바꾸려면 주문 시전은 V키, 다른 주문으로 변경은 R키를 사용해요. 알겠죠? 이건 우리가 각자 선택한 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로 마나 오브를 넣으면 마나가 200에서 250으로 늘어나요. 데드킹을 물리치면 얻을 수 있는데 50% 확률로 책을 드롭해요. 데드킹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 있어요. 보이죠? 그를 물리치면 보시다시피 네크로노미콘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철 주문서의 작동 방식과 찾는 법. 기본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6개의 주문 슬롯이 있는 기본 책이고 마나 구슬로 마나를 200에서 250으로 올릴 수 있어요. 다른 개선도 할 수 있어요. 가죽 4개, 종이 2개, 사슬 3개로 만들어요. 알겠죠?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깨지기 쉬운 책은 어떻게 작동하고 찾나요? 기본적으로 3개 슬롯에 5개 공간이 있어요. 마나 업그레이드로 200에서 250으로 올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아주 기본적인 책인데 당연히 제작법이 있어요. 구리 2개, 전선 1개, 종이 6개예요. 네, 정말 간단하죠? 어떻게 작동하나요? 소환의 그리모어 책을 찾으세요. 소환력 10% 증가, 마나 200, 주문 슬롯 10개를 줍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미 몇 가지 주문이 있어요. 그렇죠? 선택된 형태로요. 그리고 어떻게 얻나요? 소환 강화나 마나 오브 외에도 에보커나 대형 에보커를 물리치면 아주 드물게 드롭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지만 매우 희귀한 드롭이에요. 여기 이 둘이 있죠. 그렇죠? 대형 에보커는 에보커 요새에서 스폰돼요. 에보커는 습격이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스폰될 수 있어요. 매우 희귀하니 약탈 다이아이나 드롭률 높이는 마법을 쓰세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견습생의 책은 어떻게 작동하고 얻나요? 이 책은 주문 실행 15% 감소, 최대 마나 50 증가, 8개 슬롯을 제공해요. 업그레이드로 마나 향상을 걸 수 있고 제작법도 있어요. 비전 정수 4개, 호글린 가죽, 금고에 3개로 만들어요.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주문 마법책은 어떻게 작동하고 얻나요?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마법 부여 슬롯 10개, 최대 마나 100 이상, 마나 버프 오브로 100에서 150으로 올릴 수 있어요. 다른 개선도 가능하고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제작법은 이거예요. 호글린 가죽 4개, 다이아몬드 2개, 마법책 1개, 비전천 2개로 만들어요. 비전천은 비전 정수와 양털로 만들죠. 네, 그렇게 간단해요. 올 코덱스 책은 어떻게 작동하고 찾나요? 먼저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뭔가요? 이건 12개의 주문 슬롯을 제공해요. 재사용 대기 시간 20% 감소, 최대 마나 200 증가해요. 업그레이드로 재사용 대기 시간을 20%에서 25%로 마나를 200에서 250으로 올릴 수 있어요. 얻으려면 여기 있는 제작법을 사용해야 해요. 비전 1000, 피해 바이탈, 네더라이트 주괴, 폐허책 등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몹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네, 먼저 사제부터 시작하죠. 마을에 나타나고 한 가지 거래만 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레벨 업고 마녀처럼 자가치유해 체력 10 회복해요. 아이언스 앤 스펠북 모드의 고대 기사도 공격해요. 여기 보이는 모습은 성스러운 룬, 전설적인 온갖 전설 염료와 두루마리가 보이죠? 신비한 정수도 포함돼요.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대 기사가 있어요. 이 모븐 모드의 구조물, 특히 고대 전장에서 나타나요. 네더에 있는 고대 전장에서 볼 수 있는데 주요 전리품은 이렇죠. 네더라이트 조각, 낡은 플랑베르주 검, 그리고 신더 에센스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 몹을 찾을 수 있어요. 죽은 왕은 어디서 찾고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이 보스는 2개의 생명력을 가진 모드 보스예요. 보시다시피 400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4개의 생명력을 잃으면 몸의 절반만 남는 2단계로 들어가요. 죽은 왕은 기본적으로 지하묘지라는 구조물에 있어요. 알겠죠? 모드 안에 있는 구조물인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구조물이에요. 보이시죠? F82를 누르면 여기 죽은 왕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쉽게 찾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바로 죽은 왕이에요. 한번 때리면 깨어나고 보시다시피 고유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보이시죠?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거기 있게 돼요. 그러면 음악과 함께 전투가 시작돼요. 알겠죠?
2단계를 보여드릴게요. 1단계와 비슷하지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알겠죠? 말했듯이 음악이 멋져요. 전투를 즐기세요. 중요한 건 드롭 아이템인데 이런 게 있어요. 비전 정수, 전설 의복, 룬스톤, 피해 지팡이요. 그리고 책, 네크로노미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스크롤들은 여러 능력을 줘요. 확실히 이 보스는 죽일 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아르쇠 소환사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서 찾나요? 아르쇠 소환사는 일반 소환사의 변형이에요. 소환사의 요새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바로 여기 이 구조예요. 이론상 이 몹을 위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이미 처치했어요. 늑대, 숲, 평원, 사바나, 사막 등 여러 생물 군계에서 생성돼요. 드롭 아이템도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리품이에요. 신비한 정수, 많은 주문서가 있어요. 룬, 소환 주문, 여러 염료도 있죠.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강령술사를 소개합니다. 스켈레톤의 형제로 세 종류가 있죠. 이것과 두 가지 더요. 보시다시피 이 몹은 공격받으면 치유 물약을 사용해요. 주로 숲, 평원, 타이가 등 여러 생물 군계의 오버월드에 네크로맨서 타워가 생성되어 네크로맨서는 타워 꼭대기에 있고 많은 스켈레톤과 소환사가 보호해요. 전리품으로는 변색된 왕관, 어둠의 비전 정수, 여러 두루마리가 있어요. 타워가 궁금하실 테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네크로맨서 타워가 아니고 파이로맨서 타워 같네요. 그렇죠? 타워는 여러 개, 아니 사실 두 개뿐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게 맞을 거예요. 이건 좀 평범해 보이네요. 너무 조용해요. 그럼 다른 쪽이 맞겠죠? 이론상 꼭대기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선 아니네요. 하지만 몹을 만날 확률은 있을 거예요. 좋아, 크라이오멘트를 소개할게요. 이건 네크로맨서의 다른 형제인데 눈의 마법사예요. 눈과 관련돼서 다른 전리품을 가져요. 공격받으면 치유 물약을 꺼내고 크라이오멘트의 탑에 나타나요. 크라이오멘트의 탑이에요. 생물 군계로 말하면 이 탑들은 오버월드의 눈 덮인 타이가, 얼음 봉구리, 눈 평원 같은 곳에서만 생겨요. 크라이오멘트는 탑 꼭대기에 있고 몹과 마법 함정으로 방어돼 있어요. 알겠죠? 전리품으론 신비한 정수, 이 스크롤들, 얼음 룬, 여러 염료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염술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불 관련 물건을 주고 에메랄드를 받거나 에메랄드를 주고 불주문서를 받는 특별한 주민입니다. 화염술사 탑이라는 구조물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이 탑이죠. 이 정도 높이에서 발견될 거예요. 어디 보자, 여기 있어야 할 텐데요. 보세요, 여기 냉기술사가 있네요. 화염술사 탑에 따라 다른 종류의 NPC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아니면 이쪽일 수도 있겠네요. 화염술사 맞죠? 그래요, 우리가 찾던 화염술사입니다. 아, 이 다른 탑에 나타났네요. 이건 화염술사 탑이 아니라 산탑이에요. 아마도 여러 탑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네요. 사막, 사바나, 황무지 같은 덥고 건조한 바이옴에서 나타납니다. 화염술사는 보통 탑 꼭대기에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래쪽에 있었네요. 중요한 건 그의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으로는 신비한 정수, 여러 염료, 불의 룬, 그리고 다양한 불주문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가 있어요. 알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네더에서 스폰되는 특별한 주민이에요. 그의 전리품은 주로 신비한 정수와 자연 룬이에요. 알겠죠? 각종 독두루마리, 그리고 다양한 염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몹이 드롭하는 아이템들이에요. 아주 좋아요. 아이런 스펠북 모드에서 홀은 어떤 역할을 해요? 홀은 손에 들면 마법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도구예요. 주로 왼손에 들지만 근접 무기로도 쓸 수 있어요. 데미지가 꽤 세거든요. 각 홀마다 책 파워, 쿨타임 감소, 마나 회복 등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혈액 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홀을 보조 무기로 들면 다른 능력과 함께 주로 피해 마법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건 모드로, 정확히는 특정 몹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죽은 왕의 시체라는 몹이에요. 이 몹을 죽이면 일정 확률로 드롭됩니다. 이 홀은 강화, 오브나 바닐라, 마인크래프트 책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회색 수염의 지팡이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지팡이는 제작 가능하고 기본적이에요. 마나를 25% 증가시키고 마나 재생 25%, 주문력 10%를 올려줘요. 근접 피해는 낮고 마법력도 조금만 올라서 그다지 대단하진 않아요. 제작은 간단해요. 삽, 철구에 비전 정수만 있으면 돼요. 아이스 스틱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아이스 스틱은 주문력 5%, 얼음 주문력 15%, 마나 재생 25%를 줍니다. 피해 요정 복제품이지만 얼음 버전이에요. 그레이비어드 지팡이처럼 제작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블러드1은 공격력 8, 이건 5예요. 제작은 서리건강과 영구동토 파편으로 해요. 서리건강은 이 주개들로 이렇게 만들어요. 네, 정말 간단해요. 인공 아케인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홀은 얼음보다 피해가 적지만 주문 시전과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여줘서 좋은 마법 효과로 주문 스패머가 되어 훨씬 더 자주 주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알겠죠? 이 홀은 제작 가능해요. 진홍색 판자 3개, 금괴 2개, 자수정 파편으로 만들어요. 이 홀은 보기에 5의 데미지, 5%의 위력, 15%의 주문 쿨다운 감소, 15%의 번개 위력을 가졌어요. 이 홀은 보다시피 말 그대로 필요침이라 전기 주문을 강화하는 데 쓰이죠. 이 홀은 업그레이드 오브나 바닐라 마인크래프트에서 강화할 수 있어요. 얻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조명봉을 만들어요. 이거 보이죠? 번개 막대예요. 그리고 3개의 폭풍이 치고 있는지 확인해요. 전기가 섞인 비가 필요해요. 비가 오는 동안 에너지 코어를 적용해요. 알겠죠? 폭풍 중에 말이에요. 알겠죠? 보셨듯이 지금은 날씨가 맑아서 안 돼요. 자, 폭풍을 일으켜 볼게요. 이제 폭풍이 시작돼요. 그냥 오른쪽 클릭하면 돼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번개가 치면 문제없이 홀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자, 주문 모드에서 반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반지는 몸에 착용하는 거죠. 여기에 장착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최대 3개까지 착용 가능해요. 아니 정정하자면 반지 2개와 목걸이 하나를 착용할 수 있어요. 이 반지들은 모드 내에서 유용한 이점을 줘요. 만화 증가, 주문 시전 속도 향상, 주문 피해량 증가 등 여러가지 좋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불타는 반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반지는 틴더 에센스와 아케인 세비지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반지는 기본적으로 화염 면역을 보장해줘요. 네더와 불 속성 마법에 유용하죠. 알겠죠?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에메랄드 스톤 플레이트 반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몹 처치 시 경험치 25% 추가. 경험치 농장에 좋죠. 필요한 건 마법병과 아케인 파편으로 만든 아케인 잔해뿐이에요. 이렇게 간단해요. 끝이에요. 얼음서리 반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불타는 반지의 사촌으로 동상 면역력을 줘요. 눈이나 서리 공격에 면역되고 영구 동토 파편과 신비한 야만인을 얻죠. 이걸로 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요, 이건 같은 모드를 쓰는 상대와의 PVP에 더 유용해요. 얼음 주문을 쓰는 상대한테도 좋겠죠. 독반지는 어떻게 작동해? 간단히 말해 독 면역력을 줘. 제작은 네이처런과 아케인 셀비지로 해. 정말 간단해. 빛의 나성 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비어 보이는 반지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예요. 알겠죠? 이 반지는 양피지를 붙일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맞죠? 그리고 양피지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제작 가능하지만 뭐 그런 거예요. 집중 부적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 부적은 목걸이로 한 번에 하나만 착용 가능하며 긴 주문을 중단 가능하게 만듭니다. 물론 만화가 있어야 중단이 가능하죠. 제작법은 아케인 잔해 4개와 사슬 3개로 만듭니다. 부정 공명 부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만화 재생 목걸이에요. 제작 가능하고 만화 재생 15% 증가해요. 재료는 가죽 4개와 자수정 1개예요. 만화 반지는 어떻게 작동해? 최대 만화가 100 늘고 제작은 아케인 주개로 해. 아케인 정수, 아무 주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복구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4개의 구리 주개와 비전 부품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주문 쿨타임을 15% 줄여주는 게 주요 기능이에요. 음반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최대 만화 250 증가, 모드 상자에서 랜덤 드롭돼요. 마법사 탑, 화염술사, 냉기술사, 강령술사, 탑, 지하 묘지 같은 마법 구조물이나 지하 구조물에서 찾을 수 있어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구조물 탐험하고 상자 많이 열어봐야 해요. 희귀템이라 쉽진 않죠. 결국 최대 만화 25 증가가 핵심이에요. 공존의 반지 간단히 말해 주문 시전 능력을 15% 줄이고 비전 회수와 자수정 파편으로 만들어. 얼룩진 왕관 어떻게 얻지? 이 왕관은 강령술사가 드롭해. 자, 강령술사는 이 몹이야. 알지? 그리고 이 강령술사는 책, 두루마리, 구슬로 마법 부여 가능. 데미지 15% 감소시키는데 이게 진짜 흥미로워. 자, 이렇게 설명했어. 히더 위더 센스 지팡이 얻는 법은? 알겠죠? 포털 소환에 쓰입니다. 이건 홀인데 만화 200으로 포털을 만들어요. 알겠죠? 이제 만화 200 주는 갑옷을 입을게요. 알겠죠? 보이시죠? 포털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들어 볼게요. 간단해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포털은 2분간 유지돼요. 특별한 아이템이에요. 구하기 힘들지만 여기 있네요. 알겠죠? 좋아요. 아이런 스펠 북스 모드의 잉크는 어떤 용도인가요? 기본적으로 잉크는 제작하거나 몹 전리품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리뷰 전반에 걸쳐 이미 봤죠?
여기서 연금술사 가마소트로 만드는 제작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루마리와 물병을 넣으면 돼요. 보시다시피 여기 더 고급 제작법들이 있어요. 여기 다양한 염료의 제작법들이 있습니다. 염료는 가마솥에서 만드는데 양피지와 물병이 필요해요. 이걸로 원하는 스크롤에 잉크를 바꿀 수 있는 스크롤을 만들어요. 이미 가진 거나 별로인 걸 발견하면 잉크로 바꿔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제작하는 연금술사 가마솥을 통해서요. 잉크는 5종류예요. 일반, 특별, 희귀, 에픽, 전설급. 각각 그 등급의 스크롤을 만들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상입니다. 스펠스북스 MOD의 다양한 개선 구체는 어떤 용도인가요? 이 구체들은 갑옷이나 책의 능력을 강화해 더 큰 피해와 마법력을 줍니다. 각 구체는 특정 재료로 만들어지며 개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빈 개선 구체가 필요해요. 알겠죠? 여기 다양한 제작법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모두 중앙에 이 구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기본적으로 마법 모루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힘을 기본적으로 혼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마법 모루는 이렇게 만듭니다. 정말 간단하죠. Spells, Iron Spells and Box 모드의 룬이 뭐예요? 네, 이 룬들은 강화 구슬을 만드는 핵심 요소예요. 앞서 말한 재료로 만들어지죠. 맞아요. 게임 속 몹을 잡아 얻는 신비한 정수 같은 걸로 만들어요. 두 번째 룬은 8개의 룬과 다른 재료가 필요해요. 중요한 건 모든 룬을 만들려면 빈 룬이 필요해요. 룬은 갑옷이나 다른 중요한 아이템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이를 잡아 얻는 얼음뼈나 차지된 크리퍼의 빈 병을 써서 얻는 번개병 같은 거요.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신성한 진주도 있어요. 다른 요소들은 제2의 모드 설명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좋아요. 아이런 스펠북스 모드의 물약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 모드도 물약이 있거든요. 이 모드는 바닐라처럼 물약이 있는데 비슷하지만 더 높은 레벨이에요. 레벨 2 대신 레벨 3이고 모두 가마솥에서 만들어요. 각 물약마다 제작 레시피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참나무 통나무, 레벨 2 치유 물약 2개로 레벨 2 참나무 피부 물약을 만들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데미지 감소와 즉시 체력 회복 효과가 있겠죠. 마인크래프트보다 약한 물약도 있지만 체력이나 저항력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있어요. 몇몇 물약은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작법과 기타 정보를 간단히 알려드렸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비전 파편 얻는 법을 설명할게요. 모드 내 재료인데 자대에선 설명이 없어요. 오버월드에서 아주 소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공기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더라이트 곡괭이로 캐야 하고 38층 아래에서 발견돼요.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이걸로 모드 설명을 마칠게요. 재미있으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랏의 설명서 어떻게 찾고 작동하나요? 이 책은 최대 만화 200, 화력 10% 증가, 주문 슬롯 10개 제공해요. 개선은 화염 강화 구슬로 화력 5% 올릴 수 있어요. 또 만화 강화 구슬로 최대 만화를 200에서 250으로 늘릴 수 있죠. 네더에서 블레이즈 잡아 얻을 수 있어요. 이 몹들이 랜덤으로 책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모두가 떨어뜨리진 않아서 더 많이 잡을수록 얻을 확률이 높아져요. 약탈 마법으로 확률 높이고 약탈 3검으로 이런 희귀 아이템 드롭률 올려요. 마술사의 부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건 소환 피해를 증가시켜줘요. 알죠? 10% 증가의 제작도 가능해요. 이건 목걸이라 반지 자리가 아닌 목걸이 자리에 가요. 알죠? 그래서 다른 주문들과는 별도로 착용할 수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장신구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반지와 목걸이를 마무리하며 무거운 사슬에 대해 말해볼게요. 이건 4개의 사슬과 신비한 아르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15%의 주문 저항력을 제공해줍니다.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좋아요. 이제 스펠 샌북스 모드의 모든 갑옷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랑 마법사 갑옷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갑옷 중 하나로 가죽이나 비전 정수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갑옷을 얻으려면 생존 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제작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갑옷을 주는 것 외에도 각 부위가 25만화를 늘려주고 총 100만화가 추가되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허수아비 갑옷이 있는데 이것도 만들기 쉬운 갑옷이에요. 보시다시피 가죽과 신비한 천 등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건 75만화를 주고 총 300만화를 더 늘려줘요. 알겠죠? 다음은 화염술사 갑옷인데 이건 고급 갑옷이에요. 화염 피해를 줄여주고 부위마다 115만화와 5% 마법력을 줘서 총 500만화와 20% 마법력을 올려줘요. 이 갑옷들은 모두 불룬으로 만들어요. 이 갑옷의 특징은 흉갑의 강화 구슬과 두루마리로 성능과 피해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전기술사 갑옷이 있는데 화염술사와 비슷하지만 불 대신 전기 공격을 강화해요. 이것도 다른 흉갑처럼 부위마다 125마나와 5% 마법력을 주고 두루마리와 구슬로 강화할 수 있어요. 이건 전기룬으로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대주교 갑옷이 있는데 이전 갑옷들과 비슷하고 주로 소환력을 높여줘요. 계속하죠. 이교도 갑옷이 있는데 이 갑옷은 피의 마법 힘을 높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룬으로 제작하고 흉갑은 구슬이나 두루마리로 강화할 수 있어요. 이건 피의 룬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은 카리오맨서 갑옷입니다. 화염술사와 비슷한데 불 대신 얼음 공격을 강화해요. 다른 흉갑처럼 각 부위마다 두루마리와 구슬로 강화 가능해요. 추가 마나 125와 마법력 5% 증가를 줍니다. 이건 얼음 룬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은 섀도우 워커예요. 이 갑옷은 렌즈 갑옷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각 부위마다 마나 125를 주고 흉갑엔 강화 슬롯이 있어요. 다음으로 사제의 갑옷이 있는데 신성한 룬으로 만들어져 조각당 195 마나를 주고 신성 마법력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 역병 갑옷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룬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연의 룬으로 자연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또다시 같은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틀메이지의 네더라이트 갑옷이 있습니다. 이 갑옷은 마법력과 조각당 125 마나를 증가시킵니다. 흉갑은 구슬이나 두루마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네더라이트 주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갑옷 부분을 다뤘습니다. 추가로 스테인드 크라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왕관은 네크로맨서가 드롭하며 책과 두루마리 구슬로 마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비한 파편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드에서 중요한 재료인데 제이드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오버월드에서 아주 소량으로 얻을 수 있는데 공기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더라이트 곡괭이로 캐야 하며 Y38 이하에서 발견됩니다. 간단하죠? 이걸로 모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